여러분, 해피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내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장은수의 책과 미래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제가 그쪽 부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뭐 자기계발서도 읽으실 것이고 경영서도 읽으실 것이고 인문 뭐 사회 이렇게 다양하게 읽으실 텐데요. 물론 이제 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많이 읽겠지만 개발서는 뭐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그죠 마인드를 많이 장착하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보죠, 그죠? 근데 자기 경영서는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출세, 성공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죠?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고 또 인문사회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렇게 각 그 분야별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되는데 자, 그런데 왜 장은수라는 이분 독서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소설 파트는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왠지 여기에서 신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허무맹랑하다라는 내지는 뭐 크게 지금 당장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아마 편견 아닌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로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읽기로는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각 분야에 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읽고 이렇게 좀 확장해서 나가는 편인데 소설을 읽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저도 여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유가 허무 맥락까지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약간 이제 허구라는 그 자체가 일단 머릿속에 좀 박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 읽기는 좀 이 그 장은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이런 능동적인 독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설 읽기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국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내 삶에 적용하고 그죠? 내 삶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 속에서의 질문거리들을 그죠? 찾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소설을 읽게 되면은 그 질문을 던진 거에서 그 상상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삶에 대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 삶에 또 적용하고자 하는 거 요 사이에 또 간격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소설만의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광고하고 크게 뭐 삶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소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소설을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즘에 조금씩 읽고 있는데 또 이것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에도 이제 편식 없이 그죠? 여러 분야를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을 읽으면 좋은 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공감하는 능력 우리 책을 읽음으로 해서 이런 능력들이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 속에 우리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삶, 그죠? 삶을 떠올리면서 자기 삶에 이렇게 좀 대입을 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우게 되면 자기 그 인생 자체가 확장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인의 삶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고뇌라든지 이런 거를 그 소설 속에서 자기 삶으로 대입시켜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유연성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좀 표현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이 정말 그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렇게 뭐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표현력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마치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고 마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휘력과 언어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소설만 읽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설에는 또 그런 다른 분야의 책과 분야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좀 더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런 감각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여기 신문에서 얘기하는 게 장수의 비결을 살펴봤더니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더라. 장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고 그 책 속에서의 그런 뭐 상상력이라든지 그 타인의 삶 자체를 내 삶에 좀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결국 장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장수하고 싶으면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설책을 또 많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결국 독서하자는 얘기인데 독서에도 한 분야만 치중하지 말고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분야라도 이렇게 소설 분야까지 좀 다양하게 분야를 넓혀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서를 하게 되면 내 삶에 그죠 그 책 속에서 또 질문거리를 찾게 되고 결국은 그 책 속 내용들에 또 저자와 함께 또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소설 같은 경우는 또 상상하는 또 능력까지 생기죠. 그죠? 그리고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체험이 우리 책을 통해서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하죠. 그죠? 결국 이것들은 우리 삶의 지적인 유연성 내지는 언어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어 능력이나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런 뭐 대화하는 능력이라든지 생활에서의 이렇게 삶 자체가 질적으로 엄청나게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에도 여러분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러 분야를 잘 읽으시겠지만 이렇게 저도 소설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고 신문을 읽어보고 소설을 정말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비중을 둬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요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주말에는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